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 파산이 많이 늘어났죠. 2018년 이후에 2019년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홍보가 잘 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이제 인식도 많이 변해서 법원의 어떤 관제인한테 한번 맡겨서 투명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작년 2019년 6월 10일 파산 선고됐고요. 8월 23일 제1회 채권자 집회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가할 재산이 있었습니다. 예금이 한 1,500만원 조금 됐었는데 채무가는 한 40억 되고요. 워낙 많아서 뭐 채권자 세금도 한 11억 밀려서 세금만 내고 종료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주로 영등포하고 경주, 구로구 쪽, 서울 쪽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경주 이쪽, 경주에 본인 운영의 어떤 공장이 운영하시다가 좀 안 좋아져서 거액의 채무를 남기게 됐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었고요. 비상속인은 2018년 6월 8일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쭉 좀 고민하다가 배우자가 한정 승인했고 두 자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스탠더드한 거죠. 가족관계 정보는 채무자가 있고요. 망인이죠, 망인.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나이도 좀 관연했고요. 다 시집장가 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떤 사업에 아마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채무가 총 40억입니다. 뭐 주로 이제 기보,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이거 좀 구분해야 되죠. 이건 파산 재단 채권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채무죠. 자녀들은 뭐 나이가 40살 넘었으니까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구로 쪽에 있는 거는 다 맞벌이라든가 이제 자녀들이 소득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 최종 종합 의견을 보면 돌아가신 분의 생전재산 처분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전재산 처분 내역을 왜 살펴보냐면 혹시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 중에서 뭐 편파 변제를 했다든지 이런 게 다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전 재산 처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매 처분됐습니다. 공매 처분되고 임의경매에 대해서 국가 세금이라든가 별채권자인 근저당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이 됐고요. 한정 승인 신청 당시까지 망인 명의의 토지로 한정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된 부동산목을 확인한 결과 그 사이에 다 공매 처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없었고요. 생전 처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자동차 폐기 처분, 한정 승인 신청서에 첨부 목록에 첨부된 2005년 그랜저는 관제인과 협의하여 유족들에게 2019년 7월 24일 폐차 산업 주식회사 폐차장에 입고하였습니다. 압류 과다로 폐차 시 지급되는 약 40만원의 금원은 압류 금액에 충당되어 파산재단 편입을 불가능합니다. 요즘 폐차하면 한 40만원 주더라고요. 저도 작년인가요? 한번 폐차를 했는데 안산 쪽에서 와서 차를 갖고 가시더라고요. 안산에서 서울까지. 뭐 어떤 구청의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어떤 보조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품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남는 장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수집을 해서 차를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기업은행 예금 1,500만원을 비롯하여 국민은행, 농협 등의 소액의 예금이 존재하는데 현재 이제 한정 승인 신청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개별은행에 해지 통고 후 환가 중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가할 경우 약 1,500만원 정도 파산재단 편입이 예상되고요. 보험 해약환급도 소액 존재하므로 해지 후 파산재단 편입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면제재산 제도가 없죠. 그리고 뭐 유족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되는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뭐 다 환가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망인 명의로 보증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보증금으로 다른 자녀들이 와서 이제 거주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전액 환가지만 뭐 주거의 안전과 관련돼 있으면은 유추 적용해서 면제도 가능하다는 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 1,500만 원으로 재단 채권인 조세만 갚고 채권자들한테는 한 푼도 못 나눠주죠. 사실은 이 한정 승인을 해도 채권자들보다는 뭐 국가가 어부지리 횡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국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국가 세금이 우선시하니까,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청산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 청산도 마찬가지고, 상속재산 파산 청산도 마찬가지고, 항상 세금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국가 세금이 우선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은 많이 못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재산 파산 중에서도 1,500 정도면 뭐 괜찮은 사건이죠. 사실은 관제인 입장에서도 뭐 500, 1000짜리도 환가하기 힘든 세상에 1,5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죠? 이미 돼 있고 어느 정도 뭐 망인의 재산을 환가하기가 오히려 쉽죠. 크게 뭐 이해관계가 없어서 투명하게 그냥 공고 매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매가 만약에 진행 중이면, 이미 별채권이 진행 중이면 마찬가지로 지휘승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 지분이면 가족들 좀 설득해서 지분을 팔 수도 있고요. 뭐 파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해서 한번 조만간 상속재산 파산에 대한 그 교과서를 한번 시간을 내서 한 두세 시간 걸릴 거예요. 한번 읽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